자, 이렇게 시장 유세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요. 이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영업 면허라 한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뭐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총량 규제가 완전히 나쁜 것만 아니다. 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좋은 규제는 필요한 거죠. 요식업계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취지에서 했던 말이다.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의 이 해명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창업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지금 크게 일고 있는데요. 시무칠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 청원글을 올려서 유명해졌던 인물이죠. 바로 조은산 씨가요. 국민이 밥벌이 하는 것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라면서 이재명 후보 당신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냐라는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이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가면을 찢으면은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입니다. 진짜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은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전액 손실분상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직후에 이 논란이 크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실제 도입한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 이 후보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다 자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생각해야 될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장 뭐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었어요. 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일자 이재명 지사 측 인사들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 실제로 도입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지 의아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이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아예 내려놓은 건 아니란 소리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이걸 한번 실제로 도입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긴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목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였잖아요. 저는 저 말이 단순히 어떤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캠프 내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논의를 거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허가권자가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허가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 땅을 누구한테 쓰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대를 받잖아요. 네. 이거는 또 세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는 망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런 거를 도입해서 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정부의 속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어떤 캠프 내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렇게 국가가 저렇게 개입을 해야 된다. 여기서 나왔다면은 네.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도 저런 마인드가 표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인 국민이 듣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게 들립니다. 네, 일단 음식점 허가 총량제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하나 오픈을 해야겠는데 그 나라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허가증을 받아야지 오픈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거죠.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점을 1000개 이렇게 딱 정하고 네. 1000개가 넘게는 안 되는 거니까 네. 누가 한 명이 빠지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제한하고 그 면허를 면허와 사고 관련해서 팔듯이 사고 팔듯이. 식당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그 방안도 네. 포함이 된 걸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점을 차리고 싶은데 그걸 차리려면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음식점 관련 면허를 사던가 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 어떤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네네. 이거는 창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비판적인 얘기만 지금 잠깐 나누게 됐는데 이 비판적인 얘기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바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이야기인데요. 황교익 씨는 우리나라에 인구에 비해서 식당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고 아무나 음식점 못하게 장벽을 쌓아야 된다. 음식점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딱 장벽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교익 씨 저 단어 사용은 좀 부적절해. 장벽을 세운다는 말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아까 백성 네. 변호사가 취지를 얘기했는데 취지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저는 저런 정책을 실행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대통령 후보로서 저런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기는 아직은 저는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런 거죠. 워낙 음식점이 많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의욕을 갖고 뛰어드셨다가 피해를 보시고 정말 있는 돈도 다 이제 쓰고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니 네.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숫자를 좀 제한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또는 업종별로 예를 들면 이런 식당은 몇 개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은 정말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네. 이재명 지사도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황교익 씨처럼 이렇게 좀 너무 뭘 과격하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너무 강한 단어를 쓰게 되면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취지는 다 사라지고 네. 이게 좀 정부가 그럼 모든 걸 다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